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조금 열받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을 하자 일본이 배상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 세계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런 경제 도발이 확산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일제시대의 강제징용뿐만이 아니고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러면서 한 10,000명을 배에 태워서 그대로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장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해두죠. 바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입니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의 군함입니다. 길이만 108m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군함인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22일에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면서 한 10,000여 명을 우키시마호에 태웁니다. 최대한 많이 태우려고 이 강제징용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식량 배급도 끊고, 야 너네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저 배 타. 저 배 타면 배싹도 안 받을게.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인근에서 그 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타겠죠. 얼마나 많이 탔냐면 승선에만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항구에 바로 부두에 접안을 못하고 바다 중간에 띄워놓고 조그만 배로 몇십 명씩 태워서 이렇게 옮겨 태우는 방식으로 사흘 동안 이 승선을 시켰다고 하지요. 자, 원래는 이게 8월 22일에 출항을 해서 사흘 뒤, 그러니까 8월 25일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 배가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으로 가지를 않고 이틀 만에 일본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일본의 마이즈루만에서 폭발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조선인 최대 8,000명이 그대로 바닷속에 수장됐습니다. 배가 가운데가 쩍 갈라졌어요. 큰 폭발과 함께 쩍 갈라져서 V자 형태로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일본은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기뢰에 의한 폭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믿기에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항로를 왜 변경했느냐. 동해를 가로질러서 부산항으로 그대로 가면 될 것을 왜 일본 해안선을 따라서 마이즈루만으로 가서 거기에서 폭발을 했느냐. 이런 의문이 하나 남고요. 자, 두 번째, 폭발 전에 일본인 그 해군들이 보트를 타고 탈출했다는 이 생존자 증언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출항 전에 일본 해군들이 이 배에 타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 이 우키시마호 기관 참모가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선언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9년 만에 일본이 선체를 인양을 했는데 그나마도 뭐 호의적인 차원으로 인양을 한 것도 아니고 9년 뒤니까 당시에 한국전쟁 와중이었습니다. 일본이 무기를 만들어서 그때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키시마호를 인양을 했는데 이 선체에 남아있던 폭발 흔적을 보면 기뢰에 의한 폭발이면 당연히 외부 폭발에 의해서 선체가 안으로 찌그러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부 폭발 흔적이 나온 겁니다. 선체가 밖으로 찌그러진 내부 폭발 흔적이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고 2016년에 확인된 일본의 문건, 방위성 문건을 봐도 이 배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뒤에 이 무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기를 어디로든 이동을 시키면 다 미군의 감시 속에서 이동을 시켜야 하고 그때 뭐 정신없던 와중이었으니까 그 군함 안에 그대로 폭발물이 실려 있었던 그런 기록이 발견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일본이 당시에 승선한 인원은 3,700여 명이었고 사망자는 500여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14년에 일본 외무성 기록을 통해서 드러난 걸로 보면 일본 외무성 기록에도 당시 우키시마호에 8,000여 명이 승선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선 인원부터도 벌써 일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일본이 패전 이후에도 이 조선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었던 사건,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건이 실제로 확인된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할린에서 있었던 사할린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일본이 사할린 가미시스카 경찰서 이름이에요. 경찰서에 조선인 18명을 억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전 이후에 후퇴를 하다가 1945년 8월 17일, 그러니까 패전 이틀 뒤입니다.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후퇴를 하면서 가미시스카 경찰서에 억류돼 있던 조선인 18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서 자체를 시체들과 함께 불로 태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더 내려와서 시스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던, 그때는 산채로 불에 태웠다는 이런 증언도 나오고, 그런 기록들이 당시 구소련의 KGB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그나마도 확인이 된 사건입니다. 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나 또는 생존자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92년에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위로금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2심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든 보상이 끝났다 라면서 결국에는 유족이나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던 것이, 뭐 지금 최근에 역사 공부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가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미온적이었잖아요. 일본하고 껄끄러운 관계 만들기 싫다 이런 거였죠, 한마디로. 그런데 심지어 새로운 사건을 진상규명하기도 굉장히 난해한 사건을 들춰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굉장히 미온적인 그런 대학살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을 다룬 영화가 9월 19일에 개봉을 합니다. 제가 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든지 이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영화사에서 뭐 협찬을 받았냐?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뭐 역사에 크게 관심 없었던 분들도 최근에 일본과의 이 경제 전쟁 와중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냐라는 것을 이해를 조금씩 하고 계시니까요. 이 강제징용뿐만이 아니고 강제징용 이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조선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대규모의 학살이 있었다, 이런 점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은 해두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